예, 유사입니다. 예,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 통제 방안 관련해서도 경찰위원회가 가장 핵심이죠. 그동안 경찰위원회가 경찰위원회답게 그 본래 목적대로 기능을 못했죠. 문재인 정권 때도 보게 되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스나 마나 했고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이 경찰을 좌지우지했고 그렇죠? 이제 인사든 예산이든 관리 감독이든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 한 거죠. 이런 경찰. 지금 경찰은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민주적 통제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냐. 이를 지금 반발하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공직자로서의 윤리라고 해야 되나요? 대국민적 도의 차원에서도 조금 자기 정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막가파식 내 기분대로 내 쩌라식으로 지금 막 하는 거죠. 임기 한 달 남았다. 나는 어차피 문재인의 사람이다. 뭐할 건데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위원회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대통령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참 희한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법률로 강제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거의 강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동의 없이는 법률 개정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식 절차 측면에서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당제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 예? 선출직 권력이죠. 소위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중심으로 민의를 반영해서 그때그때 사회 운영의 중심을 잡아가는 게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정당제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당 제도하고 결부된 게 정당제 민주주의니까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은 말이죠. 선출직 권력이 있으나 말아요. 선출직 권력이라고 하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권력이잖아요. 주권자 의사가 그야말로 그냥 요식 행위죠. 요식 행위일 뿐이고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선관위 행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예요. 근데 지금 선관위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정당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국민을 막 겁박하고 고발 고소하고 지금 고소 고발하고 지금 해계망측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잘잘못 떠나서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 공무원들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네들 단톡방에서 하는 은사들 한번 보십시오. 꼽으면 선관위 공무원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혀 문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 예, 이런 위원회예요. 위원회가 지금 뉴스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좀 한번 그냥 시사 교양 차원에서라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게 자꾸 문제가 되냐는 거죠. 경찰위원회가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제 방안이라는 소리가 굳이 나올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데 경찰위원회에 있으나 마나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있으나 마나죠 이게. 예. 그걸 지금 자꾸 내세워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보게 되면 이 정치화된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요. 소위 정치 경찰, 경찰로 치면 검찰의 정치 검찰 이야기하듯이 정치 경찰이 너무 많아요. 그 폐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게 경찰대 출신들 있죠. 네? 황운하에 이어서 지금 김창룡이 다시 또 이제 그 대를 잇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몇몇
참 상식 밖의 인물들 때문에 경찰대 조직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고 지금 경찰대 존폐론이 예,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위원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사적인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야기요. 뭐 어제 엊그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경제 위기를 의식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고 몸집을 좀 가볍게 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모범 보일 수 있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뭐 상징적인 데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2개인데 이거를 8개로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한 개 딸랑 없애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정책기획위원회라는 거 요거 하나만 폐지하고 나머지 21개는 손도 못 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말기 때에 공공기관 알박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외에도 정부위원회, 행정위원회죠. 이것도 행정부에 있는 위원회도 전부 알박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를 해가지고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위원장, 그 다음에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임기가 다 지금 현 정권하고 겹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죠? 선출직 권력의 보좌를 위해서, 보좌 자문을 위해서 있는 게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 법률이 어떻든 간에 이게 모든 게 법만으로, 조문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의, 상식,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분명히 달라요. 뭐 불사이군 이런 이야기, 고전적인 이야기를 떠나서도 생각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걸 뭐 보좌한다고요? 자문한다고요? 정책 기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소주성이었는데 탄소 중립 뭐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하던 탈원전이었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북핵 관련 대처 방식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뭔 자문을 하겠다고 있는지 법정 임기까지 버티겠다고 지금 버티는 거죠. 이건 달리 표현하면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거죠. 깽판 치겠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으면 하면 봐. 우리가 버티는데 네 뭐 할 건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위원회는 지금 이 중앙정부 소위 국가직만 지금 보는 거예요. 국가직이 배치되어 있는 그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거의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위원회가 왜 그럴까요? 소위 자기 추종자들, 자기 떨거지들의 먹거리죠. 자리 배치, 자리 안겨주고 소위 말해서 권한 주고 그러면서 예산 지원하고 전부 다 자리 보존책이고 주머니 챙기기입니다.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나갈까요? 국가기관만 하더라도 좋게 수백억 정도가 지출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 없는 자리, 거기에 배치된 사람만 하더라도 최소한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뭐 어림잡아도 한 5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국가직만 하더라도 지자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게 10만 원 좋게 넘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국민 예산을 갉아먹는 좀벌레나 마찬가지로. 한비자에 나오는 좀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자들이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도움 안 돼요. 이게 행정학 원론, 경영학 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교과서식이고요. 지금 한국의 위원회는 그냥 자리 나눠먹기, 예산 들쳐먹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적 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입니다. 개략적인 이야기 오늘 됐으니까 그냥 시사 교양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때죠. 보다 나은 정부요. 정부 혁신.
이 전부 다 속된 말로 개소리죠. 예.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작성된 행정백서입니다. 일종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백서입니다. 보시면 이 보고서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이에요. 이 법률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참 형식 절차상, 법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 정권 때 블랙리스트 이게 크게 쟁점화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 그러니까 줄이면 위원회법이죠. 위원회법 15조 2항에 따라서 이 현황을 조사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갈등 구조를 잘 조정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발점 자체가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가 그 효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행정학 차원에서.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독임제, 단독제 조직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고 갈등 구조를 잘 이렇게 조정,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위원회 제도인데, 이 경영학 차원의 위원회 이런 거 떠나서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위원회 기능만 보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그런 거죠. 행정 기능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각종 행정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는 게 위원회라는 거죠. 물론 뭐 어디나 순기능, 역기능은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일단 뭐 개혁적인 거는 그런 게 위원회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면, 이게 지금 행정백서니까요. 다 볼 필요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 6월 기준입니다. 되어 있죠. 2021년 6월 말 기준 법령과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이게 국가적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자체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백서에도 보게 되면 이 법, 그러니까 위원회법 13조에서 제외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지자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중앙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위원회가 42개, 자문위원회가 580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야기했습니다만 2021년 이 시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5월 3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있나 하면 정부위원회 593개 중에 58개, 그러니까 58개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식물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마나하게 형식적으로 회의한 것까지 하게 되면 이 깜깜이 운영, 식물위원회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1년간 회의를 한 번 하거나 한 번도 안 한 게 121개, 그러니까 20.4%는 회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의 한 번도 안 한 게 58개라는 거예요. 20.4%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문재인 정권 3년 반 동안에 위원회 37개를 더 신설했다, 증가시켰다. 청년위원회 상당수가 전부 다 친정부 인사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떨거지들.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거는 이제 탈원전 정책하고 손발 맞춰가지고 원전 운영 허가를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 하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일선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현장 업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정권 하수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거죠.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입자위원회, 뭐 4차 산업 관련 뭐 무슨 뭐 위원회 있죠. 그건 전부 다 아무 의미도 없는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쪽 행정 전문가들 그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위원회 총량제를 만들자, 쓰레기 종량제처럼요. 위원회 총량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러분. 네.
이게 대통령 직속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예? 그 주로 하는 게 AI하고 빅데이터 이런 거를 그런 관련되는 정책 조정을 하겠다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혁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범을 했어요.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줄여서 사차위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뭐 별로 한 게 없죠, 여러분 기억에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나눠먹고 만 거예요. 뭐 좀 속되게 표현하면 예산 나눠먹고 만 거예요. 그렇게 국민 주머니만 거들내고 국가 예산만 축내는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오면요 더 심해집니다. 1년 동안에 위원회를 19개나 만들어요. 네? 이게 2017년에 556개였는데 556개였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이라고 해야 되나? 2020년 12월 그러니까 3년 뒤에 593개가 됐어요. 네. 37개가 더 늘어납니다. 3년 동안에. 네, 이러면서도 계속 지금 몸집을 불려온 게 위원회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 공공기관만 생각하시죠. 네, 지자체 쪽에도 이런 형태의 위원회 등등등 해서요. 각종 자문기구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도 뭐 민간단체, 시민위원회 이렇게 침투해 있는 그 자릿수가요. 엄청납니다. 뭐 글쎄요. 그거 다 합치면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정치로 보게 되면 약 한 3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전부 다 예산을 갉아먹는 좀벌레 자리거든요. 좀도둑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건 일도 없어요. 예. 이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행정, 정치 뭐 모든 분야가 전부 다 뭐 정치는 뭐 어차피 그렇다 치고 행정 분야 모든 분야가 정치화돼 있고 사법 분야까지도 지금 그래 돼 있어 가지고 이념화된 거죠. 이념화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재판 하나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성범죄 재판 보십시오. 이게 사실관계하고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 무슨 뭐죠? 여성 정책관인가요? 그 사람 보고서 판단이 전부 다 좌지우지예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지금 현재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회는요. 단순히 예산을 축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전문 지식을 동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이렇게 기울게 이상하게 파행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면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정돈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코로나 때 여러분 보셨죠? 그죠? 예, 코로나 시기에도 위원회를 계속 늘렸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이야기 전부 다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요. 위원회 회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더 볼까요? 1년에 회의, 그러니까 회의를 2번 내지 4번, 그러니까 4번까지밖에 하는 게 226개. 그러니까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한 거 121개까지 하면 전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전체 593개 위원회 중에 문재인 정부 기준하면요. 2021년 6월 기준하면 그 중에 347개 위원회가 회의를 4번 밑으로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최대로 잡아도. 그렇게 깜깜이 위원회입니다. 원래는 이 각 부처별에 배속된 위원회의 위원회 명단 이런 게 다 공개되게 있죠. 명단 공개가 전혀 안 돼요. 이게 뭐 정당윤리위원회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정당도 보면 윤리 이런 이야기 나오죠. 최강욱이 징계 때, 지금 이준석이 징계 때 보면 윤리 이야기 나오죠. 이게 지금 윤리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정당이라고 치고요. 지금 국가 조직에도 그렇고 정부 조직에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지금 뭐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기업도 지금 사회 분위기에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위원회는 아니지만 사회이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경영, 지배구조 뭐 등등 이런 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이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이게 거기에 지금 시민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박기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매달 월급 타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이에요. 이것도 좀 드러내야 돼요.
기업 경영 문제는 기업에 좀 맡겨야죠.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는데 왜 외부에서 가냐 하나요? 자본시장에는 국민연금이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간섭이 많아요. 이런 것부터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규제 개혁도 규제 개혁이지만 일단 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주섬주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뭘까요? 권력 입맛에 맞는,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죠. 소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 알박기 해놓은 거지. 그게 무슨 위원회 기능을 합니까? 지금 김창룡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찰위원회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위원회가 그게 옳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문재인 정권 사람이잖아요. 그 경찰위원회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으면 해쳤지, 경찰 독립성을 의심받게 했으면 했지, 경찰이 언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행보를 언제 했나요? 이제 와서 가로늦게 뭐 경찰의 독립성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경찰 독립성은 무슨 뭐 독립운동 하나요? 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인수위 시절 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뭐죠? 식물위원회가 이 당시에 윤석열 인수위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원래 2022년 4월 20일자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식물위원회를 손볼 거다라고 하면서 식물위원회 숫자가 7,311개라고 이야기합니다. 7,311개. 문재인이 지시한 그 문재인 정권 1호 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죠. 일자리위원회도 폐지할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원래 4월 달이잖아요. 4월 20일자 기사예요, 이게. 제가 지금 참조하는 기사가. 그 당시에 인수위가 파악한 바로 식물위원회가 7,311개랍니다. 여러분, 위원회라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대여섯 명의 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요, 기본적으로는 회의를 해야 수당 형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다는 거죠? 회의하든 안 하든 간에 월급처럼 꼬박꼬박 이렇게 통장에 꽂아뒀다는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 흐지부지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어떤 의미에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관련자 자체가 이 국고 손실 관련으로 이게 의법 처리도 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어떤 의미에서 자리 나눠먹기, 그냥 주머니 채우기, 예산 털어먹기밖에 더 되냐는 거죠. 예? 이 당시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조사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 한 차례도 안 했대요. 예?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뭐 이제 처음 듣보잡위원회죠.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위원회죠. 예, 이거 어떤 국무총리 산하위원회인데 예, 뭐 여기에 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전부 다 식물위원회다. 예.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윤석열 인수위원회 당시에 626개 위원회인데 그중에 51개가 회의 개최 실적도 없대요. 이거 회의해도 가서 그냥 눈도장 찍고 오는 회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위원회도요. 뭐 제 주변에도 그 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그래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수위 당시에는 이 지금 식물위원회 7,311개라는 게 지자체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백서에서 나온 그 590개 이야기는 그게 중앙정부라는 게 맞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하게 되면 식물위원회가 7,311개랍니다. 11개라는 거예요. 중앙정부 113개, 지자체 7,198개.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7,311개인데 이게 식물위원회라. 식물위원회라는 거는 1년에 회의 뭐 많이 해봐야 한두 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2016년부터 이 추세가 말이죠. 매년 1,000개 이상씩의 위원회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 12월 말 기준 위원회가 몇 개냐 하면요. 여러분 지자체 위원회 수요. 지자체. 네. 중앙정부부터 먼저 할까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앙정부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558개, 558개에서 626개로 늘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 지자체요. 지자체 산하위원회는 어떻게 되냐 하면 2016년부터 매년 1,000개 이상의 위원회가 들어가요. 매년 1,000개 이상.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자체 산하위원회 수가 28,071개예요. 28,000개예요, 여러분. 위원회 하나에 위원이 6명이라 잡고요. 1인당 연간 지출되는 지출 금액가 위원장이 보통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에 3, 4억 받습니다. 3, 4억. 활동비. 뭐 적게 받아도 또 억대 연봉자에 준하는 그 활동비를 받아요. 회의 한 번 참석하면 최소 3, 400씩 주거든요. 이 예산이, 이거 좀 예산이잖아요. 국민 혈세라고요. 이렇게 돈이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있다. 지자체 산하위원회 수, 저도 오늘 처음 이 자세한 숫자를 알았는데요. 28,071개랍니다, 여러분. 2020년 말 기준으로. 그 지금 2년이 더 지났잖아요. 해마다 1,000개씩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23,000개 정도 된다고 봐야지. 근데 식물위원회는 이게 전부 다 자리 나눠먹게 하는, 그냥 예산 빼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이상하게 공무원 숫자 늘리고 뭐 특채, 별정직 이러면서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서울시 교육감 하던 그 조희여도 지금 보게 되면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발당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법정 증언이, 불리한 증언이 나와서 깜빵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깜빵 가면은, 그렇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든 뭐든 형을 받게 되면 직박탈입니다, 여러분. 그냥 옷 벗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 많습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 뭐인데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있는 지자체 지역에 지자체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매년 1,000개씩 늘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위에 28,000개가 넘는다. 지금 그러면 한 3만 개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 다 해봐야 250개밖에 안 되는데 245개인가 그래밖에 안 되는데 3만 개면 뭐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위원회가 최소한 평균 잡아도 몇 개입니까? 10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지자체 하나에 위원회가 100개가 된다. 그렇죠? 300개 잡아도 3만 개 되려면 100개가 돼야 되는 거죠. 평균 100개 이상의 위원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게 이 위원회입니다. 지금 경찰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자꾸 뉴스가 돼서 우리가 도대체 뭐 어떤 건지라도 좀 한번 들여다보자 싶어서 제가 오늘 뗀 거예요. 그냥 자꾸 이야기만 해서 그러니까요. 원래 이 제가 시사 공감 진행하는 스타일은 이건데 최근에 뭐 유튜브 쪽을 좀 뭐 어떻게 관리한답시고 요구를 한 게 일반 시사 다루듯이 그렇게 토막토막 내서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제 스타일도 아니고 이게 유튜브 방식도 아니고 굉장히 어색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뭐 전문 정책 토론이나 어떤 뭐 강연은 아니더라도 세미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시사를 좀 이렇게 좀 현황 분석이라도 하고 계략적으로라도 이렇게 보는 그런 시사를 해야지. 이게 뭐 그냥 뭐 중계방송 하듯이 뉴스 뺏겨가지고 한두 마디 보태가지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유튜브 장사하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뭐 우리 쪽에도 채널 운영하는 쪽에서 뭐 구독, 좋아요 자꾸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뒤에 배경 화면에도 뭐 구독, 좋아요 붙어 있는 거 제가 오늘 또 떼버렸어요. 떼버렸는데 또 뭐 하라고 잔소리 들으면 또 해야죠. 젊은 친구들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영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이런 꼴이에요. 이게 지금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정부 중앙정부 기준입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게 그 전체 626개 중에 64개, 6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렇죠? 후반기 원 구성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자꾸 이제 뭐 폭탄 돌리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네 사람 지금 다 알박기 돼 있는데
이거 법률 바꿔주겠어요, 여러분? 저쪽 사람들 하는 행태 보셨죠? 나라야, 뭐 그들이 나든 말든 뭔 소리든 야, 구질구질 구차한 변명 들이대고 말 꼬투리 잡아가면서 계속 오리발 내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 자세한 통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림청 산하의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정관 예우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의용 조직 관리로도 쓰여지고요. 별의별 형태로 쓰여집니다.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자기네 그룹으로 이렇게 포섭하기 위한 수단을 쓰고 이게 위원회가 말이죠. 자문이라 하든 행정이라 하든 간에 다 정상적인 위원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너서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예산 축내는 기고 지금 뭐 현황 통계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이런 자료도 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따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꼬치꼬치 이렇게 살펴보려면 세미나처럼 길어지니까요. 그야말로 시사 교양 차원에서 우리가 도대체 현황은 어떠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본다고 치고요. 그냥 이런 자료도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행정백서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위원회 이야기 나오니까 대통령 직속위원회 나오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 법률에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법률 만능주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 도의도 공직 윤리도 다 망각하고 이렇게 몰상식하게 이렇게 파렴치하게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위원회 자리만 깔고 앉아가지고 예산만 축내는 이런 위원회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의도 안 했는데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월급처럼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주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돼요. 법률 개정이 안 됐어요. 국회가 적고를 하고 있었어요. 민생 안 챙기는 건 둘째 치고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 뭐죠?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거는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아니라고요, 지금. 지금 집권당, 국힘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저게 민주당 이중대지, 저게 무슨 집권당이에요, 여러분? 오른 놈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배신자 그룹이잖아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정계 개편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냐.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다요, 둘 다요. 뭐 이재명이가 떨어든 그 뭐 대한 세력이 떨어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싹 물갈이가 돼야 된다. 우리 주권자들이 정말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못난 인간들, 저 형편없는 인간들의 줄서기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이럴 필요도 없다. 지금 개딸 그러다가 지금 개주머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들 주권자의 인격권, 우리 각자들의 국민의 정말 천부적 인권을 타고난 우리 각자들의 인간적 가치, 존엄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저런 쓰레기 인간들을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몰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위원회부터요. 위원회부터. 한번 보십시오. 경찰위원회가 경찰위원회 꼴도 못하는데 무슨 경찰위원회에 있는데 뭐 통제니 뭐니 하면 사표 쓰고 지금 온갖 쇼를 하고 있죠 지금. 저건 뭐 쇼지요 뭐. 저걸 왜 그냥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즉각적 징계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 일단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경찰위원회도 뭐 들여다보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이게 나라 꼴이 되겠냐는 거죠. 선출직이라고 뽑아놨는데 정권 교체는 돼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네. 주권자의 선택 행위, 권력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행위 이 자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국민을 가붕괴로 본다고요. 졸로 보는 거죠.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백성이 죽고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이 지 수하인 공무원이 개죽음 당하고 있는데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고 있었는지 뭐 딴짓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드러나겠죠. 저 법정에 세워야죠. 법정에 세워야죠. 라면이 입에 들어가냐 소리 나오잖아요. 저 법정에 세워야죠. 지금 보란 듯이 히덕거리고 지금 SNS에 지금 사진 업데이트하고 지금 가관이잖아요. 기고만장해 있는 거잖아요. 저 책임 물어야죠. 반드시 물어야죠. 지백성 하나 못 책임지는 위정자. 이걸 곱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그냥 위원회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